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73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이 73회는 첫 시간이라서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볼게요.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부여 송곡리 출토 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부여 송곡리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을 소개합니다. 여기 힌트가 나오네요. 사유재산이랑 계급이 발생했었던 시기다. 청동기네요. 청동기. 청동기. 자,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가 나와서 이것이 청동기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맞는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밑에 5가지가 있네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청동기.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우경이 나오는 건데 이건 철기로 넘어가야지 나오는 거니까 청동기 아니에요.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별을 수확하였다. 이거 대표적인 청동기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이 반달돌칼을 써야만 하는 벼농사가 또 퍼지기 때문에 이거를 청동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나 이런 거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반달돌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이렇게 돼지코처럼 구멍 뚫려 있고 여기에 끈을 끼워서 손에 이렇게 잡고 벼의 이삭을 딸 수 있게끔 만들어진 농기구입니다. 단순하게 재질로 외우기보다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는지를 기억을 해주는 게 실제로 시대를 구별할 때는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3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죠. 주먹도끼, 찌개, 뗀석기 나오는 거 구석기죠. 가락바퀴 뼈반을 이용해서 옷 만드는 거 이거는 신석기. 옆에 이렇게 오답 정리할 때 하나씩 써주시고 청동기 거는 2번으로 우선 찾겠습니다. 네, 밑에 2번 문제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연개소문은 이제 고구려 연개소문은 왕의 조카인 장을 왕으로 세우고 연개소문이 왕을 세우고 스스로 망리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위직으로 자기 스스로 올라간 건데 이거 보통 연개소문 정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스스로 고위직으로 올라갔었던 때가 가고요. 나를 볼게요. 건모잠은 남은 백성을 모아서 국모성에서 폐강 남쪽으로 내려와서 당나라 관인 및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했다. 그래서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 안승을 아련하고 고구려의 대신이었던 연정토의 아들 안승을 아련하고 한성으로 모셔와서 임금으로 받들었다. 건모잠과 안승의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면 연개소문이 집권을 하면서 아직은 고구려가 망하지 않았던 시대가 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시기는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여기에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수나라하고 당나라 같은 이 중국의 국가들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고구려를 우리나라 방파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수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당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에 못 들어오겠죠. 이미 여기 당나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거예요. 아니고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는 거는 신라하고 당군이 이제 싸우는 건데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구려 백제 망하고 나서 신라만 남게 되는 건데 여기에까지 이 당나라가 손을 뻗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나라하고 신라가 이젠 적군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사이에 올 수가 없고 이 나의 뒤쪽에 와야 되죠. 기벌포 전투.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환도성. 이거 고구려 성 이름이지만 한참 이전입니다. 동천왕이면은 시대를 많이 뒤로 돌려야 되고요. 요거는 가의 이전이네요. 가의 이전.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연개소문이 있을 때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금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어떤 시기를 거치고 나서 고구려가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고구려가 망하는 요 시점. 고구려가 망하는 거는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고 나서잖아요. 그렇다면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이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요 시점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게 되겠네요.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번. 장문유가 자사 위준이 관할하는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발해 얘긴데
발해가 생기는 거는 통일신라가 되고 난 뒤의 시점이잖아요. 남북국이 나오는 거니까 나의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번으로 요 사이 시기를 찾아줄 수가 있었고 3번으로 올라와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가의 시조인 이진 아시왕의 표준 영정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등의 기록에 따르면 수로왕과 김수로왕 있죠. 수로왕과 형제인 그는 고령 일대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김수로는 금관가야의 왕이죠. 이 사람과 형제라고 하는 이진 아시왕은 고령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대가야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대가야. 자, 1번 진흥왕 시절에 신라의 복속이 되었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와버리네요. 대가야. 대가야 있고 금관가야 있잖아요.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법흥왕 때 흡수가 되고 대가야가 진흥왕 때 흡수가 돼요. 집사부를 비롯한 십사부를 설치하는 거는 가야랑 상관이 없고 이건 신라 특징이고 지방 장관으로 욕살, 철역은지 등을 두었다.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이건 고구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 거는 부여예요. 부여.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건 백제네요. 이건 백제. 그래서 대가야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를 먼저 볼게요.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다스리고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하였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목곽에다가 안치함, 이걸 골장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환경과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건 옥저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옥저, 가는 옥저고요. 나를 볼게요. 신지, 읍차의 지배자가 있었음. 철을 생산하고 벼농사가 발달을 했음.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침 10월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낸다. 이 나는 삼한입니다. 삼한. 그럼 이거 맞게 연결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옥저 설명이 아니고 부여 설명입니다. 부여.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범금팔조를 만든 거는 옥저가 아니고 고조선이죠. 잘못돼 있네요. 자, 나에 대한 설명.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이 대표적인 삼한의 특징이죠. 소도.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 나에 대한 설명이라는데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이제 고구려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고구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라는데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을 하게 했다. 이제 부여에 있었던 일책 시비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들어간 거는 3번. 삼한에 대한 설명이 신성지역인 소도에 대한 거가 맞게 들어가 있네요. 4번에 3번으로 찾고요. 넘겨서 5번. 밑줄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왔다. 왕이 듣고서 군사를 폐하가에 매복시켜서 그들을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치니까 고구려 군사가 패배를 했다. 고구려가 들어왔는데 이 왕이 이거를 막아낸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고구려가 쳐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고구려 왕은 아니겠고 폐하라는 지명과 고구려 군사가 패배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백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시기 임금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지는 요 시기 가장 강력한 백제 초반의 임금 근초고 왕이 있습니다. 근초고 왕. 여기서도 근초고 왕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왕 때에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서 처음으로 서기를 편찬했다. 근초고 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자, 근초고 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금마저가 오늘날의 익산이에요. 무왕입니다. 무왕. 이건 백제 무왕. 윤충을 보내서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거. 이거는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죠. 의자왕.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는 거. 이거는 백제의 성왕입니다. 성왕.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사람. 고구려를 공격을 해가지고 고구려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백제 왕은 한 명밖에 없죠.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 근초고 왕이 있었던 시기를 전성기로 보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기도 하죠.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것은 백제 침류왕이라고 있습니다. 요때고요. 그래서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재현한 고구려의 문화유산. 우리 박물관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의 능비를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해서 선보이고자 합니다. 디지털 광개토 대왕 능비,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재 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기사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면에 새겨진 1700여 개 문자와 능비의 실물 크기, 표면 질감을 생생하게 재현을 했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시호가 새겨진 문화유산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랑 관련된 유물을 지금 골라주면 될 텐데 1번에 있는 요 비석은 요거는 신라 비석입니다. 요거는 신라 비석이라서 고구려 거랑 관계가 없고요. 2번은 공주에 가면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무령왕릉 입구에 있었던 진묘수라는 석수입니다. 진묘수 백제 거죠. 3번은 이 녹슨 철판 갑옷인데 요거는 가야 유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4번은 농경문 청동기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선사시대 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오래된 청동기 중에 하나지만 특정 국가라고 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 요거 호우명 그릇이라고 고구려 전시실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발견은 신라에서 되었지만 실제로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광개토 대왕의 그 3주기 때 장례 세레머니를 제사를 크게 지낸 거죠. 그 제사에 참석했었던 귀빈에게 나누어준 물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바닥면에 이거를 뒤집으면 이 바닥면에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호우명 그릇인데 광개토 대왕의 제사 3주기를 기념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5번, 6번에 5번. 자, 7번으로 올라가서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보령 성주사지 대낭해와 상탑비로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서 최치원이 비문을 작성을 했다. 해공왕의 피살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었던 시기, 해공왕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하는 이 시점부터 신라는 굉장한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보통 신라 역사가 너무 길어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거든요. 지금 요거는 신라 하대입니다. 자, 신라 하대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이 숙청되는 거는 요거는 신문왕 때인데 시기적으로는 중대 때입니다. 중대. 아니고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김헌창의 난이라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될 뻔했는데 아깝게 왕이 되지 못해서 그게 억울해가지고 일으켰었던 난이에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될 사람들은 왕족은 정해져 있는데 진골 귀족들이 서로 타이밍과 어떤 시점이 맞았을 때 자기들의 개인적인 권력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게 가능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게 신라 하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하대에 매우 혼란스러운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었던 이 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헌창의 난을 들 수가 있어요. 2번.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사를 편찬하는 것 진흥왕 시기란 말이죠. 요거는 신라 시기에서도 상당히 상대 쪽으로 넘어가야 돼서 이건 신라 상대.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또 관련이 없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나오는 건데 그 통일신라가 나오고 나서도 중대하대가 펼쳐져야 되니까 지금 요거는 요 시기를 보기가 좀 어렵겠죠.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이 되었다. 자장율사의 건의로 황룡사의 구축 목탑이 건립이 되는 거 이거 선덕여왕 시기니까 상대로 볼 수가 있겠죠. 신라 상대. 그래서 지금 하대로 들어가 있는 거는 2번으로밖에 체크가 안 되네요. 2번.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자, 가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려줘. 불교의 유행. 상경, 용청부 등의 오경에서 발굴되는 불교 문화. 영광탑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 누각 형태의 전탑으로 정효공주묘 힌트가 또 나오고 있고, 자 동경이라고 또 나오고 있고요. 이불병좌상.
이거가 대표적인 이 국가의 유물인데 요거 지금 5개의 수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발해예요. 발해. 자,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요거 맞는 설명.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중정대가 있었어요. 이것도 맞는 설명. 인안과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문왕과 무왕이 다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서 주변국과 교역을 했고요. 이거 말고 일본도도 있고 신라도도 있었죠. 이것도 맞는 얘기. 내신좌평, 내두좌평 등의 육좌평 관제를 마련했던 거는 발해가 아니고 백제 얘기네요. 5번만 혼자 백제께 들어가 있어서 5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9번. 가 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풍월주, 원화의 법이 폐해진 지 이미 여러 해였다. 왕은 나라를 일으키려면 풍월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영을 내려서 귀인과 양가의 자제 중에서 얼굴이 아름답고 덕행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분장을 시켜서 가 또는 국선이라고 이름하였다. 풍월주, 원화,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서 가라고 하였다. 처음에 설원랑을 받들어서 국선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시초이다. 이거 신라의 화랑도죠. 화랑도입니다. 옳은 거 고를게요. 옳은 거.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일단 화랑도는 지금 이거 신라 거잖아요. 신라 거. 자, 신라라고 잠깐 쓴 다음에 태학이랑 경당은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 교육제도고요. 유랑민을 구휴라는 활인서를 설치하는 것은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나오는 거고 정사암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 이거 백제 거죠. 백제 거.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건 고려네요. 고려. 골품에 따라서 관등의 승진이 나오는 거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제도죠. 골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5번밖에 없네요. 신라. 자, 10번 넘어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도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의 연호가 기록된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태봉은 신라 왕족의 출신으로 알려진 가라는 인물이 세운 나라입니다. 태봉, 신라 왕족 출신, 이거 궁예죠. 자,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거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입니다. 경순왕 김부에 대한 얘기고요. 12목에 지방간을 처음 파견하는 건 고려의 성종이에요. 고려 성종. 패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는 것은 고려의 충목왕입니다. 충목왕.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게 궁예가 하는 겁니다. 광평성이랑 궁예를 짝꿍으로 기억해 주세요. 5월에 사신을 보내서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이건 견훤이 하는 겁니다. 견훤.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생소한 게 있어서 10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11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찾는 거예요. 경상북도 안동의 태사묘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태사묘. 안동의 태사묘는 고창 전투에서 가를 도와서 견훤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던 권행, 김선평, 장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안동이라는 지명이 고창 전투에서 승리한 가라고 하는 임금이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시킨 데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네, 지금 고창 전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견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 전쟁의 일부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왕건.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킨 거는 고려의 문종 때입니다. 고려 시대 문종 때예요.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화폐 발행하는 거 고려의 숙종.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하는 거는 광종. 청연각, 보문각을 두어서 학문 연구를 장려했던 건 예종이에요. 예종.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는 거 이게 태조 왕건이 했었던 거죠. 5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릇 장마, 가문, 병충해, 서리로 작황이 부실한 경작지를 촌전이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이 직접 검사해서 호부에 신고하고 호부에서는 다시 삼사에 보낸다. 그러면 이 경작지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쌀이 수확이 됐고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삼사에다가. 그런 역할을 삼사가 했다라는 건데 여기 힌트 1번이고 3사에서는 넘겨받은 문서를 조사한 다음에 그 지역의 안찰사로 하여금 3사와 안찰사 이 3사는 곡식의 출납과 그 수량 같은 거 재는 회계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안찰사라는 직이 나온다면 이거 고려시됩니다. 이거 두 개를 통해서 고려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하고요. 자, 고려의 경제 모습으로 맞는 거.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죠. 여기에서 우리 코리아가 유래했다고 보통 배우셨을 건데 고추와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는 거 조선시대 후기.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가 되는 거 이건 신라 지증왕.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는 거 조선 후기.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보급되는 거 조선시대 세종치색이죠.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자, 고려 걸로 1번 찾아주시면 돼요. 1번. 네,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에 누가 들어간지 한번 찾아볼게요. 고려사, 고려왕이고 고려 이자겸의 셋째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다. 문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자겸의 셋째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척준경과 그 일당을 유배를 보냈고 금에 충성하는 표문을 올리다. 이미 금나라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해서 바치다.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것이 인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종. 자, 인종 때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인종은 이 사람은 이자겸의 손자이면서 사위가 되는 사람인 거죠. 인종의 딸들하고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모하고 결혼한 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1번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렸다. 이거는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 인종 시기보다 뒤쪽 시기로 넘어가야 되고요. 굳이 임금 시기를 따져보자면 고려 명종 시기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동북 구성이 여진의 반환이 됐다. 여진, 이 여진이 힘을 키워가지고 금나라가 돼요. 여진이 힘을 키워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종이란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이겠죠. 금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인종 이전에 있었던 예종 시기에 이게 일어나는 거고요.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계칭이 되었다. 성균관, 이거는 저기 끝에 나오는 공민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공민왕. 묘청 등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그거를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척준경이랑 그 일당 유배 보내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결국에 이제 이자겸의 난도 실패는 하지만 근데 이자겸의 난 같은 게 일어나는 게 개경의 기운이 다해서다라고 하면서 서경에서 묘청 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경 천도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죠.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에 진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부식한테 나중에 인종이 이제 역사책 만들어서 이제 내라, 바쳐라 해가지고 요것도 만들게 되는 거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인종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맞아서 4번만 골라줄 수가 있겠고 광덕과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거는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했었던 일입니다. 고려 광종. 그래서 인종 시기 걸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망이 등이 홍경원에 불을 지르고 망이 하면 머릿속에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자, 지금 나온 불을 지르고 승려를 죽이고 하면서 난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이미 우리 고을을 현으로 승격을 시키고 또 수령을 두어 안무하더니 돌이켜 다시 군대를 내어 토벌하러 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반드시 개경까지 가고 말겠다.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이죠. 무신정권 시기에 있었던 망이 망소이의 난인데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알아본다. 이 안동도호부는 여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거는 당나라
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신라의 삼국통일이 나오는 통일신라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그때 즈음에 나오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특수행정구역인 소에 대한 차별을 조사한다. 소.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이 공주 명학소 쪽에서 일으키는 거야. 너무나 지나친 세금을 거두러 왔었기 때문에 이게 난이 일어났었던 건데 망이 망소이는 소의 주민이었던 거죠. 요거는 적절한 탐구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신라 말에 호족 세력이 성장하게 된 계기, 이거 망이 망소의 난이랑 시기가 또 맞지가 않죠. 상관이 없고 통청운동을 통해서 청유지구로 진출한 인물, 이거 조선시대 후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통청운동, 이제 서울들이 했었던 통청운동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기에 한하여 설치된 과전이 농민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과전법인데 고려 말 조선 초에 있었던 활동이었죠. 이것도 망이 망소의 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고요. 일단은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14번에 2번.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파두리성은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을 해서 강화도에서 봉기했었던 가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옮겨와서 항쟁했던 곳이다. 자, 이번 조사로 뭐 규모와 주요 건물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주도에서 볼 수가 있는 곳인데 개경 환도에 반발해서 강화도에서 봉기를 해서 끝까지 이거 항복하는 거 원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 그 대몽항쟁기의 삼별초죠. 자,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설치된 건 아니죠. 이거는 광군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광군.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다. 그쵸? 최씨 무신 정권에서 삼별초, 우별초, 좌별초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삼별초니까 군사적인 기반이었던 게 맞아요. 2번. 원나라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를 했던 건 삼별초가 아닙니다. 따로 누군가의 군대를 보냈었는데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별무반 얘기고요. 최영의 지휘 아래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삼별초랑 관련이 없죠. 이거는 저 뒤에 왜구 격퇴랑 관련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삼별초 관련된 내용으로는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2번. 자, 1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좀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고려 후기고요. 이승휴가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절원시와 오원시의 원문으로 엮은 책으로 상권이 중국사고 학원이 우리 역사래요. 학원의 동국군왕 개국연대에 쓰인 별도의 천하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이랑 구별되는 역사의식을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휴가 쓴 고려 후반의 역사서, 이거 제왕운기입니다. 제왕운기 맞는 거 고를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이승휴가 쓴 책이 아니고 유득공이라고 조선시대 후반에 실학자 있죠. 그분이 쓴 발해고라는 책에 나와요. 발해고.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를 담았던 건 이련이 쓴 삼국유사가 되겠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쪽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제왕운기는 고조선 건국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책입니다. 3번이 맞는 얘기인데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는 거는 각훈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 해동고승전이라는 게 있죠. 해동고승전. 본기,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책 내용은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내기가 좋죠. 그래서 각 책들의 시기별 만든 사람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해놓고 3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6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